안녕하세요. 네, 외신이 본 북한 시간입니다. 네, 어떻게 가을날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추석도 지났고, 또 그리고 이제 북한의 75주년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지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 다음 주에나 아니면 다음번에 한번 또 정리된 외신이 들어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단신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스트레이트 뉴스만 있고, 분석 기사는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고요. 네, 오늘은 지금, 조금 저희들이 미국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미국에서도 이렇게 북한 문제를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물론 100%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이제 주한미군이라든지 한반도 문제를 조금 그래도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South Korea, 제목은 이렇습니다. South Korea doesn't need US military babysitting. 베이비시팅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아이를 돌보듯이 더 이상 미국이 남한을, 대한민국 정부를 베이비시팅 할 필요는 없다. 이제 남한을 놔줘라 라는 거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이고, 이 뉴스를 많은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이 아티클을 제가 고른 이유는 북한에서도 미국에서도 북한 문제, 한국 문제, 한반도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여론을 우리가 많이 불러일으키고 확대 선전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한반도의 정세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더그 밴도라는 사람이 썼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기사는 10월 2일 날 Foreign Policy에도 똑같이 실렸습니다. 줄여서 우리가 FP라고 하는데, Foreign Affairs와 더불어서 Foreign Policy는 이제 국제정치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또 기사도 많이 올라오는 그런 약간은 좀 전문적인, 그렇다고 또 너무 전문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그러니까 스칼래스틱하고 대중적인 잡지의 한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앞에서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The U.S. Defense Department has reportedly given President Donald Trump options for reducing America's force levels in South Korea. 예. 어떤 보도에 따르면,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reportedly, 보고에 따르면, 국방부입니다. 그러니까 외무부가 있고, 그리고 우리도 국방부가 있죠. 이제 국방부에서, Defense Department에서, 이제 트럼프가 주문을 한 것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에게 뭐라고 했냐면, 주한미군의 수준, 그러니까 숫자라든지 무기 체계라든지 무기의 어떤 아시널, 무기의 어떤 지금 저장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러이러하게 줄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현상을 유지할 수도 있고 이런 옵션을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네. When asked about the report, the U.S. Defense Secretary Mark Esper carefully sidestepped the issue. 그리고 이 보고에 대해서 현재 미국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에게 이런 이슈가 질문이 갔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주한미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너의 의견이 뭐냐, 이 기사가 맞느냐라고 했을 때 마크 스펜서가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사이드스텝, 옆으로 슬쩍 비켜가긴 했습니다. Saying that he had ordered no reduction. 우리가 국방부의 입장은 삭감, 감축, 주한미군 감축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대답은 했습니다. Wi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deadlocked in negotiations over host nation support.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한미군의 주둔군 비용, host cost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이 현재는 deadlock, 정체된 상태죠. A true withdrawal of some level seems the logical next step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한미군 비용을 5배를 달라고 한다, 갑자기. 엄청나게 130% 증진을 원한다,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서, 야, 이거 도둑놈 아냐? 미친 거 아냐?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좀 좋게 해석을 하면, 길게 보면, 트럼프는 재선이 되는 걸 염두에 두고, 야, 주한미군 비용이 우리가 많이 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하냐? 주한미군 놔두려면 한국, 너희가 비용을 부담해 라는 걸 과대하게 요청을 하면서 협상이 틀어지면 그 다음 next step, 그 다음에 logically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요?
주한미군 삭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떤 명분을 얻는 겁니다. 봐라, 대한민국 정부가 비용 부담을 안 한댄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 너희들의 이런 텍스페이어들의 머니를 우리가 줄여주겠다. 그럼 뭐다? 주한미군 삭감이다라는 거죠. 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지금 시나리오입니다만, 네, 이런 우리가 논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고, The proposal has recently horrified official Washington, as did the president's insistence on drawing down forces in such diverse nations as Syria and Germany. 그리고 이러한 제안, 그죠? 이러한 제안은 워싱턴의 모든 관리들을 좀 놀라게 한 거죠. 이거 막, 심지어는 여기서 horrified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주 진짜 경악했다라는 겁니다. As did the president insisted. 대통령은 계속해서 시리아나 독일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나라들에서 이러한 감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비용의 삭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re is almost universal agreement across partisan and ideological lines that in foreign policy, whatever is must forever be.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agreement, 하나의 합치를 볼 수 있는 게 내가 그 partisan,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던 아니면 ideological line, 너희들 공화당이냐, 진보냐, 좌파냐, 뭐 민주당이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영원한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No matter how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changes. 예, 국제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든 no US defense commitment or deployment can ever be reduced. Only at most mildly shuffled. 그죠? 그리고 미국의 어떤 국방의 어떤 뭐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기들은 이제 커미트먼트 헌신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배치하는 것은 줄이거나 삭감하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 우리는 이거는 이제 국방부라든지 관리들의 제안입니다. 그들의 입장은 그것은 힘들고 mildly shuffled. 우리가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다. 섞을 수는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주한미군을 빼서 독일로 옮긴다든지 독일에 있는 군대를 삭감하고 한국이나 뭐 일본으로 옮긴다든지 그리고 한국의 미군을 주일미군,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괌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게 보수들의 입장입니다. There are good reasons for Americans ending up on Korean Peninsula. 그리고 미국인들이 생각에는 한반도를 포기한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주한미군의 어떤 철수 같은 거, 그런 것들에 아주 좋은 이유들, 명분들이 존재하기도 했었습니다. Continued US support was essential for South survival in the aftermath of the Korean War.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대한민국의 생존에 절대적이었다라는 겁니다. Seoul remained vulnerable to both subversion and invasion. invasion은 외부의 침략이고 subversion이라는 건 여러분 지금 이승만 시대, 박정희 시대, 특히 이승만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 전복의 위기, 그리고 쿠데타의 어떤 위험성, 그리고 그 내부에서의 우익 정권, 미국이 원하는 우익 정권이 확실하지 않았죠. 이승만 정권 시절에 그 위기가 상존했고 그래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상당히 컸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네. The ravaged country was desperately poor and suffered under the unpopular despotic and aged 승만리, 이승만이죠. 이승만 통치하에서 이 전쟁으로 아주 황폐화된, ravaged 된 country는 가난했고, 그리고 뭐 아주 정권의 인기도 바닥이었고 독재적인 이승만 치하에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ever ready plan이라고 해서 그 이승만 정권을 이렇게 잘라버리려고 하는 뭐 70년대 미국이 세계에서 벌였던 우파 정권을 지지하긴 하지만 독재라고 해도 우파 정권을 지지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충분히 국가를 이끌지 못하면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게 되면 이제 그 정권을 즉시 갈아치우는 뭐 칠레에서의 인위적인 쿠데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예,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인정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The North enjoyed a fuller economic recovery. 예,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북한은, 그죠? 미국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전후에
완벽한 경제적인 회복을 이뤘고 and retained support from the both Soviet Union and China.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도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끌어내거나 받고 있었죠. 네, 일본은 이제 물론 나중에 이때는 우리가 한일 문제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긴 했습니다만,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owever, that world soon disappeared. 하지만 이러한 정세, 이러한 한반도의 어떤 상황은 disappeared. 바로 사라져버렸습니다. After Lee's overthrow. 결국 이승만이 그 미국의 어떤 권유도 있고, 그죠? 3.15 부정선거를 한 이후에 이제 4.19가 터지고 이제 되게 정황이 복잡해지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4.19를 결코 그 의미를 약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4.19를 통해서 충분히 계속된 압력이 갔습니다만 최종 판단에는 이제 미국이 가서 네가 아무리 버텨봐야 이승만에게 얘기를 하죠. 더 이상 우리는 너를 지지하지 않는다. 물러나라. 그리고 이제 하와이를 알려주죠. 네가 글로 망명을 해라라는 제안을 하고 이승만이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경무대를 그 청와대를 떠나게 되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보시면 네. After Lee's overthrow, General Park Chung-hee eventually took control and set South Korean economy on a course of reform. 그리고 박정희도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승인을 얻은 후에 공약 3장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5.16 쿠데타 이후에 우리는 반공이다. 나의 사회주의의 어떤 이전 그 과거는 잊어달라라는 게 그 공약 3장에서 박정희가 강조한 것이고 그리고서 이제 경제 회복을 미국의 시각 혹은 자본주의적인 시각에서 이제 경제 발전을 쭉 이루게 됩니다. Political freedom took longer to arrive.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억압 체제는 계속 유지되고 freedom은 한참 뒤에야 도착하게 되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87년 이후 뭐 늦게 보는 사람들은 지금도 뭐 90년대 이후 이렇게도 말씀합니다만 But today South Korea is a stable democracy. 이명박근혜를 거치긴 했습니다만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스테이블한 게 사실이죠. With an economy that ranks in the world's top dozen.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누가 뭐라고 해도 top 10 안에는 이제 위치하는 그죠. 물론 뭐 어떤 분은 top 5, top 8 이런 말도 하십니다만 어쨌든 탑 랭킹 안에 이제 대한민국은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In the north, that is an economic wreck. 거기에 비해서 북한은 그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에 사회주의의 동구권의 몰락과 함께 이제 그 고난의 행군을 거치고 21세기 들어서 2000년도 이후에 이제 조금 경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wreck, 상당한 파산, 위기의 상황인 겁니다. I saw Oxcart. 나는 심지어 개인적으로 내가 1992년에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소달구지가 다니는 모습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이나 중국을 얘기할 때 북한을 중국과 비교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2014년도에 처음 중국을 가봤는데 2014년도에 그때 베이징시 외곽에서 공항에 내려서 베이징으로 들어가는데 소달구지, 말달구지가 있는 걸 봤어요. 그때도. 그런데 진짜 그 이후에 제가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까지 매년 거기를 방문해 봤는데 그때마다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건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에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 중국을 방문하고서 그때 중국을 가지고 지금 중국을 혐중하는 사람들 조금 시대 뒤처진 거죠. 그리고 90년대 북한을 가지고 지금의 북한. 여러분 그 2020년 10월 10일 그 열병식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다 요즘은 화면을 통해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제 그거를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됐다. 이전에 20세기에 중국과 북한을 21세기의 중국이나 북한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국제정세는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듯이 하루가 다르게 북한과 중국도 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When I first visited Pyongyang, the regime's showcase in 1992 정권이 자랑하는 북한 정부가 자랑하는 평양에서도 소달구지가 다녔던 게 1992년이었습니다.
At least 500,000 North Koreans died of starvation later that decade. 그리고 나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아사했다. 경제적인 고난 속에서 죽어갔다. Although the capital was free of oxen and more colorful when I returned 3 years ago. 그리고 불과 그러니까 3년 전에 그러니까 2017년에 내가 평양을 다시 방문했을 때 거기는 소달구지는 없었고 완전히 컬러풀한 도시로 다시 변했다라는 겁니다. No one would confuse the two nations.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개의 국가, 한 나라지만 이 시기를 두고 한 20년 정도 되나요? 이 시기를 두고 변화한 이 두 나라를 절대 혼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기사에서도 그리고 저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The South's GDP is estimated to be more than 50 times bigger and population to be twice as large. 인구로 봤을 때 북한과 남한은 2배 정도, 남한이 2배 정도 많죠. 그리고 경제력의 차이에서는 한 50배 정도. 물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GDP를 숫자만 갖고 비교하긴 힘듭니다만 지금 이 사람은 미국적인 시각에서 경제의 격차가 그 정도 된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한국이 북한을 충분히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이 개입할, 미국이 베이비시팅할 위치는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Moreover, no one imagines Russian or Chinese military intervention to back the North in war. 그리고 한국 전쟁 때 러시아와 그때 당시에 소련이죠. 소련과 중국의 군사 개입을 자꾸 생각하지 말아라.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s on his own. 김정은 is on his own. 이 사람은 그래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절대 북한 노동당 정부는 그리고 김정은은 자기 스스로 지금 북한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 중국이나 러시아의 어떤 영향권 하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South Korea relies on every measure of national power except the military. 남한의 국력은 상당히 발전해 있다. 군사만을 제외하고 and even that is a quantitative advantage. 그리고 이것도 숫자적으로 충분히 우위에 설 수 있다. South Korea soldiers are better trained and its weapons are more advanced. 무기도 우리가 훨씬 더 advanced 돼 있고 그리고 군인들도 훨씬 더 잘 훈련되어 있다. There is no special gravitational anomaly that prevents the nation to the south from building a larger military than one in the north. 남한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적인 군사 우위를 가져가는데 아무런 anomaly, 심각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력의 숫자라든지 지금 북한이 100만을 넘으니까요. 한국은 이제 60만, 50만 이 정도 되고 그리고 뭐 탱크의 숫자라든지 뭐 비행기의 숫자라든지 그래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숫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뭡니까? 그 전투기라든지 어떤 탱크라든지 이것들이 얼마나 현대화되어 있느냐 테크놀로지의 문제지 숫자적인 문제는 언제든지 남한이 마음만 먹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문제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Only the temptation to rely on the United States to cover the gap. 그리고 지금 남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와서 그 갭을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것뿐이다. 주한미군이 빠진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 갭을 메꿀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죠. President Richard Nixon began to draw down process, withdrawing a U.S. Army division. 리차드 닉슨 시절에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가 일정 정도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카터 정부가 들었으죠. 역시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된 것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79년에 이제 박정희가 사망하게 되죠. 네. A half century later, there is no military reason to maintain U.S. forces on the peninsula. 예. 그리고 나서 50년이 지났다. 1970년대 닉슨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거나 준비하거나 약간 이룬 이후에 50년이 지났고 지금 현재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주둔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No military reason. 없다. Instead, the response seems to be mostly emotional and symbolic.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지금 주둔의 이유는
emotional, 감정적인, 정서적인 혹은 symbolic, 상징적인 의미만이 있다. Consider U.S. Senatory ban SAS strange outburst. 한 유엔의 죄송합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이 얘기한 걸 한번 들어보자. Our aim is to give the Chinese Communist leadership and the nuclear nut tyrannizing his North Korean subjects something to think about before they mess with us. Yeah.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목적이 뭐냐? 이 사람이 이 세네터가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그 중국의 공산당 정부 그리고 북한 정부에게 괜히 우리를 건드릴 미국을 건드릴 그 어떤 핑곗거리를 주는 거 외에는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는 없다라고 아주 outburst 아주 강하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As for South Korea 그리고 남한 정부의 입장에서 why can't he prove the force necessary to stop the North from messing with it? Yeah. 그리고 남한 정부의 입장에서도 괜히 주한미군이 주둔해서 그들을 자극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After all, Seoul just proposed its largest military budget ever for next year. 그리고 내년에는 서울이 최대한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주 엄청난 그 국방 예산을 지금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And there is talk of acquiring nuclear powered submarine 그리고 핵 잠수함을 갖겠다라는 얘기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Kim Do-yeon of International Crisis Group has noted that many South Koreans believe the alliance should be based on common values. 김두현이라는 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연구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공통의 어떤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No doubt, no doubt. 확실하, 괜찮다, 좋다. Sharing the ladder is useful. But U.S. defense commitment should be based on necessity, not charity. 주한미군에 있던 어떤 존재를 가져오는 어떤 이런 정서적인 common value 그리고 어떤 상징적인 이런 가치도 좋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 우리가 커미트먼트 하는 것은 necessity, 필요하면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charity, 자선이나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아니다. 즉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강한 그런 어떤 주장입니다. On the Korean Peninsula, the balance power has shifted irrevocably. 이미 한반도에서의 남한과 북한의 국력의 차이는 엄청나다. Irrevocable. 뒤집을 수 없다. The US presence has returned from security guarantee to military subsidy. 지금 현재 주한미군의 주둔은 이전의 어떤 guarantee 어떤 남한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안보를 보장하는 것에서 군사적인 지원에 지나지 않는다. 군사적인 지원은 엑스트라니까 언제나 빼도 된다라는 거죠. 네. Essentially welfare to a well-heeled friend able to defend itself. 우리의 친구인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스스로 디펜스 할 수 있고 American forces also nothing to deter North Korea's reliance on nuclear weapons.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핵 억지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한미군이 어떤 무엇을 행사할 수 없다. 그 핵 억지력을 위해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러죠. 핵무기라는 게 뭐 공중에서 파괴한다고 그 핵무기의 방사능이라든지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핵무기의 위협은 이 주한미군의 존재로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Historic to the contrary, 오히려 반대로 U.S. units are essentially nuclear hostages within only reach of the North Korea. 오히려 주한미군이 북한의 그 핵무기 공격의 어떤 인질의 역할 외에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As for China, a U.S. Army division in South Korea is but an annoyance.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봐도 사드 설치도 말할 것도 없고 주한미군의 존재가 상당히 거슬리고 있다라는 거죠. The United States is unlikely to invade Manchuria. Whatever the future holds for U.S.-China relations.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뭐 만주를 공격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오히려 중국에게 상당히 거슬리는 역할에게는 외에는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네. Seoul refused to criticize China over the crackdown in Hong Kong.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고, No South Korean government would make itself a military target by supporting U.S. military operations to defend Taiwan, the Senkaku Islands, or Scarborough Shoal. 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미쳤냐? 대한민국 정부는 절대로 만약에 주한미군 혹은 미국이 그게 주한미군이 됐던 주일미군이 됐던 괌에서 오던 타이완과 중국의 분쟁, 그리고 센카쿠 열도에서의 일본과 센카쿠 열도의 어떤 국지적인 분쟁, 그리고 스캐버로 쇼울 대륙붕에서의 어떤 국지적인 분쟁, 지역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존재하는 주한미군은 절대 개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겠죠. 국지전쟁에 우리가 끼어들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안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에 China has a long memory and it will remain a neighbor when the United States eventually leaves whatever in 5 or 50 years time. 그리고 상당히 정확한 지적인데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중국은 언제나 이웃이다. 이웃으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도 국지전에, 그러니까 일본,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특히 중국과의 어떤 이런 국지전에 절대 끼어들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주한미군이 여기서 5년 뒤에 떠나던 50년 뒤에 떠나던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네. Circumstances change. 상황은 변화했다. So should U.S. security guarantee and force deployments. 예. 그래서 과연 주한미군이 계속해서 이렇게 안보를 위해, 안보의 어떤 security를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해야 되느냐. 또 Cold War is over. 냉전은 끝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냉전을 신냉전으로 끌려가는 세력이 있고 대한민국은 여기에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물론 우리의 생각이겠습니다만. South Korea has raced ahead of North. 이미 남한 정부는 북한을 훨씬 앞서 있고, 그리고 베이비시팅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보호를 받을 이유가 없고, The United States faces severe financial distress that will only worsen. 미국 스스로도 경제적인 위기,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그것은 계속해서 worsen, 안 좋아지고 나빠지고만 있습니다. 7 decades after start of Korean War would be a good time to rethink America's many overseas commitments, including Seoul. 자,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이미 7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많은 해외 주둔 어떤 냉전 이후에 디플로이먼트, 해외에 파견시켜 놓은 이 해외 주둔 기지들의 이러한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Adjust them to the changing world around us. 미국을 둘러싼 이러한 세계 질서의 변화에 맞춰서 이러한 전 세계 주한미군, 전 세계에 위치한 어떤 파견된 미군들을 재정립해라.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이것이 어떤 미국의 정책의 새로운 어떤 프로포절, 제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은 신냉전으로 갈 것이냐, 변화된 세계에 맞춰서 냉전 이후에 미국의 위치를 어떤 다시 재정립할 거냐라는 그런 상황인 것을 잘 지적하고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또 좋은 글 같이 나눴고요. 늘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외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